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72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7월 2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6월 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개묘년 기미월 개미일이 되겠고 일진 개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의 명식은 일간은 개수일간이 되겠고요.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이 되겠습니다. 미월에 개수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 개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개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보게 되면 수가 됩니다. 물이라고 하는 물상으로 설명해 볼 수가 있겠고, 또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운, 한기를 말합니다. 한기 또는 냉기를 말하는 것이죠. 아까 어떤 분인지 정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정축이 한습이냐, 한습한 것이냐, 또는 차가우면서 건조한 것이냐, 이제 이걸 물어봤는데, 축을 놓고 봤을 때는 해자축 북방이 되죠. 그래서 이제 차가운 것은 똑같습니다. 냉한 것은 맞다는 얘기죠. 근데 물이 많으냐, 물이 많지 않느냐에 따라서, 물이 많으면 한습이 되는 것이고, 물이 없으면 차가우면서 건조한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이 되는 기억이 나는데, 자, 차가운 수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한기, 냉기를 뜻하면서 지지로는 해자, 축, 월이 바로 겨울이죠. 그래서 해월, 자월은 수가 왕하면서 차갑기 때문에 이거는 한습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축 같은 경우는 축중 개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습하다라고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축월임에도 불구하고 지지로 해자축 방압을 형성한다든가 자축 준 방압을 형성한다든가 또는 임계수가 천간에 투출하면 그때는 한습이 될 수 있어서 사주를 볼 때는 다각도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가운 한기, 계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자축월이 겨울이 될 것이고요. 색깔은 어저께 말씀드렸던 거, 임수하면서 말씀드렸죠. 흑색이면서 주관하는 시는 현무가 되는 것이다. 방향은 북방이죠. 북쪽 해자축, 그 다음에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보게 되면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한다라고 그래서 이제 수일간들이 되게 지혜롭고 총명하고 뭐 이런 또 심사숙고하고 사려가 깊다 이렇게도 보지만은, 개수일간이든 임수일간이든 또는 사주에 어떤 일간이든 간에 사주가 수가 있는데, 수가 파극되어 있거나 수가 너무 약하면 그때는 지혜이긴 한데, 이건 어떤 지혜? 속이 들여다 보이는 지혜죠. 간지라고 해서 간사한 지혜, 이런 사람들은 좋지 못하겠죠. 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세력이 있어서 속이 어느 정도 안 보일 정도 이렇게 돼야지, 물이 너무 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지청즉 무하고 인지찰즉 무도라고 해서, 물이 너무 맑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되고, 물이 너무 약해버리면 속이 보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뭔 생각하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큰 지혜가 되어야지 간지가 돼서는 안 되겠다, 간사한 지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다시 개수라고 하는 것을 음과 양으로 구분해 봤을 때, 개수는 음수가 됩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라고 해서 음수가 되는 것이고, 어저께 우리가 양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양수인 임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임수라고 하는 것은 같은 오행으로는 수가 되죠. 물이고 한기, 냉기를 뜻하는 것은 똑같지만, 임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음양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했던 양수인 임수는 대해수, 작은 물이 아니라 크고 방대한 개념의 수, 바다 같거나 강, 호수와 같은 그런 물로서 신왕하게 되면, 임수가 왕하게 되면 물이 쓰나미가 이거나 물이 넘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를 충분지성이라고 해서, 임수는 왕하게 되면 반드시 무토로 제방하고 병화로 조후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입니다. 작은 물, 우로수라고도 표현하고요. 옹달샘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성수이죠. 캐톨릭에서 쓰는 성수 또는 정화수 같은 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작은 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음용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이죠. 청징함을, 그래서 개수는 생명과
같이 여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개수는 아무리 왕해도 물이 범람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토가 있거나 또는 지지로 진술, 중미, 토 등이 너무 많게 되면 개수는 청징함을 잃게 된다. 맑고 깨끗함을 잃게 된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딱 봤더니 안에 이물질이 있어요. 흙탕물도 있고 이끼도 껴 있고 저기 봤더니 이상한 뭐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뭔가 꿈틀꿈틀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물을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습니다. 먹을 수 있으면 제 강심장인 거고 일반적으로는 그 물을 먹을 수 없죠. 그냥 왜 그러냐? 개수의 생명이 청징함이 탁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탁수가 되면 개수는 용도 쓰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왕하면 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간목으로서 개수의 기운을 설기하고 병화로서 조후한다. 역시나 임수가 왕하든 개수가 왕하든 공통점은 수는 물이지만 한기를 뜻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수가 왕해지게 되면 다 반드시 기운이 하강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왜 화를 같이 쓰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일간이 약할 수도 있죠. 개수일간도 신약할 수가 있겠고 임수일간도 신약할 수 있을 때 이때는 반드시 인성으로서 금생수해서 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나 개수 같은 경우에는 임수는 큰 물이라서 애지간히 가물어도 그렇게 막 금방금방 없어지고 그러진 않지만 개수는 가물면 금방 바닥을 드러내죠. 그래서 개수 같은 경우는 왕해도 신금 한 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 유용하겠다 정도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수일간이 태어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일간이 태어난 원령, 자, 원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 명칭은 뭐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 원령 월지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원령 월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다?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연지, 일지, 시지는 계절이 아닙니다. 계절은 월지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춘하, 추동이라고 하는데 이 춘하, 추동이라고 하는 계절 안에는 무엇이 있다? 왕쇠 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한열. 그래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 그 사주는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고 중화를 잃게 되면 빈천한 사주, 빈한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라고 봤을 때, 자, 지금 미월입니다. 미월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절기를 보게 되면 소서와 대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월이 바뀌는 기준은 소서입니다. 5월에서 미월로 바뀌는 기준은 소서가 되어야지만 5월에서 미월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상반월은 소서부터 대서 전까지가 바로 상반월이 되는 것이고, 하반월은 대서부터 이제 그 다음 절기 전까지가 이제 하반월이 되는데, 상반월 미월이라 하더라도 상반월이 되는 경우에는 마치 5월과 동로한다.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걸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서가 지나서 하반월이 됐을 때는 이때는 그야말로 토왕절이 되면서 금수의 기운이 이때는 진기하게 돼서 금수가 세력이 있으면 삼복생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조후가 필요해진다. 이때부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 남방으로서 남쪽에 속하면서 계절은 여름이 되겠죠. 여름. 그래서 일단 미월 자체도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틀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이러한 미월에 태어난 일간이 개수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로수와 같은 작은 이슬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토가 왕하면 토극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화가 왕하면 개수가 작은 수가 금방 증발돼서 고갈이 되겠죠. 그래서 4, 5, 미월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임수든 개수든 인성인
인성인 금이 있어서 금생수에서 특히나 개수 같은 경우가 작은 우루수가 같기 때문에 반드시 금이 있어서 개수의 기운을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미월의 개수 신금이라고 하는 것 또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개수의 근원을 이렇게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고, 만약에 지금이 상반월이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게 되면 이때는 이 화가 왕한 화를 갖다가 다시 제거시켜 줄 수 있는 수가 있어줘야 되겠죠. 5월을 다시 한번 연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또 특히나 이제 사화가 있거나 또는 여기 오화 같은 것이 이렇게 되면은 오미합, 사오미, 방합 정도 이렇게 성립하게 되면 미월이라 토왕절인 미월이라 하더라도 이건 화가 왕한 것이기 때문에 신금으로서는 개수를 생해줘야 되고 임수로서는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이 바로 용신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미월이 지나서 미월이 아니죠. 대서가 돼가지고 금수의 기운이 이제 생한다라고 봤을 때는 토가 왕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간목을 얻어서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주는 것이 이때는 필요하겠다. 이렇게 용신치용하는 법이 대서절과 이렇게 대서절을 기점으로 해서 상반월과 하반월이 조금씩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건 이제 계절의 신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초학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까지 다 따져서 보려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월은 계절은 여름이어서 사하라 사막처럼 건조하고 뜨겁다라고 하는 정도만 익혀두시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금수가 필요하죠. 금이 먼저 필요하고, 근데 토가 다시 많아진다라고 봤을 때는 간목으로서 이렇게 토를 제거시켜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결론은 똑같습니다. 계절의 신천으로 보나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용신추하더라도 어차피 결과는 똑같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이론에 매달릴 필요는 없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의 명식 그리고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계수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를 분석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일간의 특성, 다음으로 원령의 특성, 세 번째로 격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게 됩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될 것이고요. 월지는 토가 됩니다. 대 음의 관계가 되는데, 월지에 있는 토가 일간인 나를 공격을 하죠. 극하죠. 토극수를 합니다. 극수. 그래서 나를 극한다고 해서 극아자라고 하고요. 극아자는 관성이라고 씁니다. 관성 다시 정관과 편관으로 구분하죠. 편관은 다시 칠살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공부했던 것처럼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관이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양수인 임수가 월지음토를 봐서 어저께는 정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뭐냐면 음대음이죠. 그래서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이렇게 음대음이 되거나 또는 양대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얘는 편관격이 되는 것이고, 다른 말로 칠살격이 되죠. 칠살격. 근데 중요한 것, 미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지 수가 왕한 계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살이 왕한 계절, 칠살이 왕한 계절, 다른 말로 살중 신경한 계절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신약사랑 또는 살중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해서 관성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약한 일간을 어떻게든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월지지장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월지 미토 안에는 정화,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미중에 있는 정화가 이렇게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격이 좀 바뀌게 됩니다. 음수가 음화를 받기 때문에 저거는 편제격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 정화가 아니라 을목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음수가 음목을 받기 때문에 저거는 식신격이 이렇게 되는 걸로 볼 수 있지만, 어떤 격이 됐든 칠살격이 됐든 편제격이 됐든 식신격이 됐든 일간 자체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약해서 재성도 식신도 그다음에 관성도 감당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 일간을 어떻게든 생조해 줘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상반월 같은 경우에는 인비를 쓰는 것이 맞죠. 인비라고 하는 것은 인성관, 비경겁제라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시켜주고 인성이 금으로서 개수를 생겨주는 것이 상반월에는 맞고, 하반월 같은 경우에는 토가 왕해지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주고 인성이 금으로서 금생수 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사주치용법이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일지 먼저 보게 되면 미토가 있죠. 개미 일주, 토칠살이 왕한 미월에 다시 토가 왕합니다. 더해서 기토가 천간에 투출했기 때문에 원한적인 편관격에 아주 극심한 살중신경의 사주가 되어 있다. 토를 제하거나 또 제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는 개수에 일단 근원 뿌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보는데, 연지 묘목이라고 하는 식신이 있습니다. 묘미합도 이렇게 해서 묘목이 식신 제사를 할 수 있겠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수 있는데, 수가 없는 목은 힘이 없죠. 그리고 이거 묘미합이 된다 하더라도 이건 토가 굉장히 왕합니다. 아무리 묘목이라 하더라도 이 왕토를 제거하기가 어렵고, 수가 부족하면 오히려 토다 목절이죠. 토가 너무 왕하게 되면 목이 부러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에 개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 개수 또한 지지에 뿌리가 없죠. 왕토가 개수를 극해버리고요. 목은 수의 기운을 뺏어가게 되니 역시나 식신도 제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다 라고 본다라면, 그는 극설교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안 좋은 구조의 사주가 되는 것이다. 극설교집은 뭐냐? 살중신경에다가 설기태과를 갖다가 합쳐 놓은 것이 바로 극설교집이 되는 것이다. 생시에서는 반드시 뭘 얻어야 된다? 인성인 금을 얻지 않고서는 개수가 존립할 수가 없다. 이거 신경 굉장히 예민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신경과민 같은 거, 위장병, 애가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면 위가 안 좋아요. 소화도 안 되고. 왜? 애들이 그런 경우 있죠. 학교에서 시험만 본다라고 시험 기간만 가면 애가 밥을 못 먹고 계속 배탈, 설사, 신경 예민,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시험장 가면 그 아는 것도 다 까먹고 시험을 망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경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중요한 것은 안정을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보다 생시에서 빨리 이 개수의 뿌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다시 제 관을 보게 되면 개수가 존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다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끔찍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 자,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 자의 개수가 뿌리를 얻죠. 임수 겁재가 투출해서 일간을 도와줍니다. 음간은 약하면 양간은 보면 도움을 받지만은, 일간이 양간일 때, 약할 때 음간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걸 갖다가 잠이 원진이 되는 거니까 절대 자시를 얻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원진이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수가 지금 내가 사느냐 죽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 잠이 원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생시에서는 이 개수를 도와줄 수 있는 글자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임자시가 잠이 원진이라고 해서 나쁘게 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개축시는 축토가 습토이라서 좋을 것 같지만 충 때려버리면 토가 더 왕해지겠고요. 개수 반드시 개수 3개가 있다고 해서 신왕으로 보면 공부를 안 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개수 3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 굉장히 신약사주고, 기토가 이 개수 다 파극시켜버리면 줄줄이 아웃입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같이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반해서 다 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갑인시, 을묘시 좋을까요? 나쁠까요? 수기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식상을 보는 거죠. 아까 말했던 뭐가 됩니까? 극설교집이 되면 솔직히 사랑구실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병진시 이렇게 보면 그나마 조금 개축, 갑인, 을묘보다 조금은 좋은 점은 습토를 받다라고 하는 거, 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개수가 조금이라도 여기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개수가 왕해진 건 아니죠. 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당연히 금수 운으로 행해야지. 이게 만약에 목화, 토, 운을 만났다라고 하면 어렵습니다. 특히나 술, 운, 보게 되면 진술, 충 때리면 그나마 진중 계속 무너져 버리면 또 많이 몸이 아프든가 많이 힘들겠죠. 정사 무호 김시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일이 없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니까 결국 만날 수 있는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생신 경신시 정도가 가장 합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개시나 신유시나 임자시 정도에서 고르는 것이 가장 합리하다. 이거기 때문에 개수가 여기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경금이 때 개수를 생겨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왕토의 기운을 설해서 이거는 살인상생이 됐죠. 살인상생의 구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사주 명식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가장 좋은 생신은 바로 경신시가 된다. 살인상생이라고 하죠. 신유시는 선생님 안 좋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신유시는 있잖아요. 경신의 신금하고 유의 유금하고는 금이죠. 하지만 개수는 신에는 통근 뿌리를 내릴 수 있지만 유에는 통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가장 큰 단점이 있겠고, 임술시 좋아요, 나빠요? 당연히 좋을 리가 없겠다. 오늘은 저는 그냥 만약 오늘 낳는다, 그냥 요 경신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